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대동강물의 흥정이 시작됐습니다. 천냥은 어떻소? 내 후하게 쳐들이리다. 겨우 천냥에 내가 이 대동강물을 팔 것 같소? 이 몸은 물려줄 자식조차 없어 대동강 물밖에는 먹고 살 길이 없소이다. 이에 안달이 난 선비들은 계속 흥정가를 올리는데요. 천냥에서 시작한 매매가는 2천냥으로, 2천냥에서 다시 4천냥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4천냥은 황소 60마리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는데요. 이윽고 선달은 한참 주저하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떨면서 힘없이 도장을 이리저리 돌립니다. 이를 본 상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야 선달은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방금 보신 이 장면은 역사적인 대동강 물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닭을 팔아 봉황이라고 속여 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김선달. 시간이 흐른 지금도 김선달은 많은 이들에게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대동강 물 소유권을 무려 황소 60마리 값에 판 조선의 사기꾼 공이 김선달이 있다면 현대엔 의료기기를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무려 4조 원의 투자금을 받고 판매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있습니다. 김선달과 조희팔, 두 인물의 평행이론은 무엇일까요? 과거 사건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시간, 사건 평행이론입니다. 네, 오늘 사건 평행이론의 주제는 바로 김선달 대 조희팔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사기 사건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 수법이 지능적으로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 사례는 속출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알면 현재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내용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심용환 역사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아무래도 봉이 김선달 하면 대동강물, 이게 자동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봉이 김선달 하면 뭐 진짜 대동강물 네. 떠오르는데요. 예. 사실은 그 17세기, 18세기에 평안도 일대에는 예. 이런 그 대청무역, 또 네. 금강개발 이런 걸 하면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등쳐먹는 아. 사기꾼들이 나타났죠. 네. 그런 유형 중에 한 명이 이제 봉이 김선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이 대동강물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당시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한양의 상인이 네. 평양에 온다. 네. 그러니까 평양 사람이 일종의 이제 한양 사람 골려먹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좀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길목에 대동강 앞쪽에서 이 김선달이 이제 그 물장수들한테 미리 돈을 준 거죠. 아, 미리 돈을 나눠주고. 예, 그러면서 그 사람 오게 되면 그렇게 갖고 갈 때마다 나한테 아하. 돈을 이렇게 줘라. 아, 내가 대동강 물세를 받는 것처럼 물값을 하겠다. 주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네. 이제 한양 상인이 예.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상인이 보고서 이게 물 팔아먹는구나. 아하. 그러면 내가 이 대동강을 사서 네. 더 큰 부자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다가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가 예. 유명한 그 대동강 물 사기 사건이죠. 아, 예. 심용환 작가. 우리가 봉이 김선달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봉이가 퇴계 이황 율곡 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그럴듯한 호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닌가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그러게요. 뭐 예. 선달도 좀 궁금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선달. 네, 예. 선달이 선달 이름이 아닌가요? 이것도 이름이 아닙니다. 오. 이게 이 이름처럼 우리가 느끼고 호처럼 느끼지만 예.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시대상을 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선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급제했는데 벼슬을 얻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 과거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뽑는데 네. 뭐 매간매직을 한다라든지 백을 예. 쓴다라든지 하면서 관직에 합격해놓고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을 선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약간 사회 모순이나 네. 약간 시니컬한 오늘날로 본다면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이러면서 아하. 이 봉이는 이제 이게 좀 물만 판 게 아니고 또 봉황 판 것도 유명합니다. 봉황을 팔아요? 네네. 예. 이거 뭐 또 황당한 에피소드인데 시장에 가서 이제 그 닭 파는 상인한테 가서 굉장히 좀 이렇게 큰 닭을 보고 닭이 이게 닭이 아니라 봉황 같다. 아, 이게 봉황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가게 파는 사람이 봉황이라고 한 게 아니라 사러 사는 간 사람이요, 김선달이 이거 봉황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닭이라고 하니까 봉황 같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상인이 쉽게 말하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이 이 사람 바보다. 아. 큰 돈 갖고 이제
큰 돈을 받고 팔았는데 네. 그걸 들고 이제 사또한테 가서 내가 봉황을 샀습니다. 아. 이러니까 사또가 이제 화가 나서 배우가 누구냐 조사를 해서 결국은 가게 주인이 끌려와서 몇 배의 돈을 물어주면서 봉이 김선달이 이득을 봤다. 아, 이거 보상금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주 좀 사실 본인이 이제 조작한 사건이게 된 거고, 그러게요. 그 눈이 멀었던 욕망에 넘어갔던 이제 상인이 큰 피해를 봤던 일화니까 아, 예. 이제 봉이 김선달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시대상을 좀 반영한다. 아.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뭐 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뭐 예. 봉이 김선달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네. 가장 뭐 대표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하나만 좀 뭐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예. 이제 상제가 되어 있는 사람의 예. 그 옷을 몰래 입고 나가가지고 예. 술을 한 잔 먹고 어이구. 자기의 그 건을 네. 갖다가 이렇게 그 집에다 맡겨두고 내일 외상값 갚으러 오겠다라고 예. 했는데 결국은 뭐 본인이 술 마시고 다른 예. 사람한테 주게 됐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사회적 모순 같은 게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그 상제들이 굉장히 또 양반 상제들이 거만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괴롭히기 위한 모습으로다가 그런 그 그런 거짓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그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분명히 사기고 범죄이긴 한데 네. 우리가 흔히 요즘 보는 사기꾼 네. 정말 확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대상이기보다는 뭔가 좀 헛웃음이 좀 나기도 하고 좀 조롱이나 희화의 대상 같은 느낌도 많이 드네요. 그 봉이 김선달과 이제 맞먹는 인물이 김삿갓. 김삿갓, 예, 네, 예. 김삿갓하고 김선달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우리 뭐, 이미지는. 예. 네. 근데 이제 그 김선달 같은 경우는 예. 당시에 그 기득권들 또 굉장히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가난한 아.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었는데 예. 그런 그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인물로 아하. 이제 평가를 받게 됐던 거죠. 예, 김 교수께서 지금 그 당시 시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환 작가가 좀 더 그 당시 시대상 좀 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약간 보충해드리면 이제 네. 사건의 배경이 이제 대동강하니까 평양이잖아요. 네. 평양은 이제 평안도의 중심지인데 예. 이게 이제 지금의 북한. 그렇죠. 예, 지금 예, 북한의 예. 중심지인데 네. 이 시대상을 반영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시대 때는 아. 평안도는 차별받는 지역이었고요. 아하.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예. 평안도 쪽에선 재상이나 판서가 안 나온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소외가 되고 또 아. 사실은 이제 홍경래 난 같은 경우도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평안도민의 어떤 사회적 불만을 배경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난이고 아. 아마 이제 앵커님께서도 연배가 있으시니까 예전에 예. 드라마 상도 같은 거 즐겁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도 봤죠. 예. 그렇죠. 예. 요즘에 친구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네. 그 보면 나오는 상인들이 뭐 의주 만상, 평양 유상, 개성 그랬죠? 송상이 다 평안도 사람입니다. 아. 근데 조선에서는 상인은 아주 말업이죠. 안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아. 말 그대로 차별받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 그거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이런 설화나 이야기에 이렇게 표현됐다. 그러니까 네. 시대상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사기꾼 또는 뭐 절도 이런 것들을 해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비난받던 상류층이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면 의적 이렇게 좀 비춰지는 그런 시대였다고 그렇죠. 보시나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소위 말하는 조선 사회의 기득권이라는 건 저기 한양에 있는 양반들이 다 갖고 있고 아. 사회의 모든 모습은 다 저쪽 양반들이 갖고 있는데 이게 되게 싫다라는 문제의식이 약간 에피소드와 재미로 섞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은 네. 아까도 우리 심 선생님이 그 평양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세조대 예. 특히나 이제 김종서의 죽음 이후에 김종서를 추종했던 그 세력들을 아. 아주 강력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예.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평안도 일대 사람들을 갖다가 아. 배려하지 않아요. 아. 급제도 잘 안 시킵니다. 역사적 예. 배경이 좀 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설화 말고요.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기 사건. 그건 뭡니까? 그 삼국유사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요? 예, 예. 그 석탈해라고 나중에 이제 임금까지 됐는데 예. 석탈해가 이제 그 집을 뺏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거기 이제 호공이라고 하는 아주 그 명문 귀족이 있었는데 예. 그 호공의 집을 이제 뺏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호공집 옆에다가 이 숫도라고 그리고 뭐 숯 같은 거를 잔뜩 묻어놓은 거예요 비밀리에. 예, 남의 집 마당에. 예. 아니 그 이제 담장 주변 일대에다가. 담장 주변에다가, 예, 그리고 예. 가서 당신 이 집이 원래 우리 선대들이 살던 집이다. 아. 내놔라. 그러니까 아니 이 귀족이 그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난데없이 얘기라고 뭔 일이야. 있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관아에 가서 어허. 우리 선대가 원래 대장간을 하던 사람들이다. 아, 예. 그래서 저 집 주변에
옛날 대장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 조사를 한번 해보자. 아, 예. 하고 그래서 막 봤더니 진짜 숫돌하고 막 숫 이런 거 막 대장간의 흔적들이 막 나오니까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 집이 당신 집이다. 라고 해서 그 집을 뺏게 됐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호공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집은 뺏겼지만 예. 석탈해를 후원해줘가지고 나중에 석탈해가 임금까지 되는데 아이고. 결정적 도움을 좀 주게 됩니다. 무슨 이게. 범죄를 잘한다고 임금까지 시켜줘요. 예. 참 희한하네요. 쭉 들어보니까 사기 사건이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기라는 게 속이는 사람만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속는 사람들이 있어야 생기잖아요. 속는 사람들의 심리,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예. 아니 뭐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흑심을 갖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 제일 많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일제 강점기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 근데 그때 예. 이제 쉽게 말하면 근대적인 보험제도, 채권제도 이런 게 들어오니까 예. 맨 처음엔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요거를 잘 악용을 하면 이거 좀 뭔가 이렇게 좀 대박을 낼 수 있겠다. 아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 예.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네. 일제 강점기 때 사기 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처음에 언급했던 희대의 사기꾼, 오늘날의 희대 사기꾼 조희팔의 경우.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사기꾼의 심리, 요게 조희팔 오늘날 범죄에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거의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 한번 구축이 되니까 예. 그 시스템 속에서 봉이 김선달은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민 차별에 대한 불만이 이제 표출이 된 거라면 이제 적어도 30년대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최근에 일어나는 사기 사건은 근대적인 뭐 보험제도, 판매제도, 아하. 주식회사의 발전 같은 걸 악용하는 문화로 가니까 예. 좀 선대의 여유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조이팔 사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네. 이제 조이팔이 이거는 우리만 아는 거야. 예. 내가 또 권력자 누구랑 또 아주 매우 가까워. 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네. 사실은 뭐 이런 일들은 조선시대 때도 비일비재했었고요. 조선시대 때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예. 바라보는 조선의 사람들이 예. 속임수를 잘 쓰고 거짓말을 잘하고 뭐 사기를 친다. 하멜표류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멜표류기에.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런 심성 같은 거 있죠. 이걸 믿게 되면 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만 특별히 배려를 해주는 거야. 뭐 이런 아하. 것들이 같이 결부돼 있지 않을까. 그런 사기의 생각을 하게 심리는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네요. 예. 네. 봉이 김선달이 양반을 대상으로 한 사기로 민초들에게 어쩌면 좀 통쾌한 해악과 웃음을 준 측면이 그나마 있었다면 오늘날의 사기꾼 조희팔은 서민들의 땀과 한이 어린 쌈짓돈 4조 원을 꿀꺽한 장본인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4만여 명, 피해 규모 4조 원, 피해 금액 5조 700억 원. 단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 사건 용의자로 알려진 조희팔은 연이율 35%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피 같은 돈 4조 원을 가로챘는데요. 지난 2011년 12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경찰 발표 이후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졌지만 일각에선 조희팔의 죽음도 사기일 것이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이팔하면 네.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방송도 사실 이 관련 문제로 제일 많이 출연한 걸로 제가 네. 잘 알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조이팔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상황을 대응하시면서 제가 조희팔 잡으려고 중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정말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조희팔 피해자분들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좀 한이 맺혀 있다. 그리고 이제 조이팔 사망 소식이 나온 이후에 절대로 조이팔 안 죽었다. 그러니까 꼭 저보고 좀 찾아달라.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암 말기셨어요. 그 병원에 계시면서 임종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가서 만나 뵙고 유언처럼 듣고서 그냥 외면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국까지 갔습니다. 가서 조이팔이 입원했다는 병원, 그리고 뭐 술을 먹다 쓰러졌다는 곳, 그 다음에 응급실, 사망 이후에 화장을 했다는 장례식장 다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사망하지 않고도 사망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조이팔이 중국에서
그 다른 조모 씨라는 중국 교포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 어딘가에 두고 있었고. 그럼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망했고 한 분은 살아 있는데 그게 조이팔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상태. 상당히 지금 여전히 그 피해자분들은 그 피해 보전을 못 받고 상당히 힘든 상태죠. 아주 그 심각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얘기랑 비교해 좀 영화에 해보시죠. 보면은 예. 그 강동원 씨가 그 거기서 이제 막 중국에 조이팔 잡으러 가는데 강동원의 배역이 우리 표 선생님이셨군요, 보니까. 그건 제가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지금 이 조이팔의 그 사기 사건 같은 게 이제 조선시대하고 좀 비교해서 보자면은 네. 이것도 역시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아, 권력과 연결. 예, 그래서 예. 당시에도 네. 이런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 일반 상인들 중에서 당시 고위직들과 예. 깊은 연결을 맺고 그들한테 엄청난 뇌물을 주고 아, 예. 그 뇌물을 통해서 나머지 그 사기 사건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기 사건을 벌이는 일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무역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 조이팔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 갖다 다단계 형식으로 이렇게 막 모으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때 조선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인들이 그 네.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예. 선종 때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뒤로 이제 고급 고위 관료들한테 뇌물을 주고서 네. 본인은 싹 빠져나가고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 다 망하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게 말씀 굉장히 똑같은 주셨지만 이야기들이죠. 조이팔의 범행도 비슷하거든요. 예, 예. 처음에 이제 의료기기를 뭐 찜질방 이런 데다가 마사지, 안마기 이런 걸 두는데 그게 임대 수입이 엄청나게 나온다 이러면서 투자를 빨리 해라. 늦으면은 손해 본다. 이러면서 처음에 투자하면은 매일매일 그 이익금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진짜 나한테 오는가 보다라고 하고 막 가족들한테 시댁에 막 연락을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하게 만들고 빚까지 대출 담보까지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단계로 밑에 끌어오면 그만큼 또 주고 이러다가 이제 최다 수익이 됐을 때 전부 가지고 튀어버렸는데 왜냐면 그 사이에 이제 권력이 개입이 되고 경찰관, 검사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도주를 도와주고 밀항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심영환 작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까 네, 일제시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유사한 사건이 난다면 일제강점기도 예. 좀 비슷한 게 예. 그러니까 총독부 명의로 사실은 사기치는 사건도 굉장히 많았어요. 총독부 명의로? 네, 그러니까 아. 총독부에 내가 지원을 받고 있다라든지 혹은 아주 유명한 뭐 친일파 거두의 손자의 명의를 활용해서 네. 사고를 친다라든지 이런 경우 되게 많았고요. 가장 유명했던 사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공교롭게 조씨인데 네. 조문현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대채권 사기 사건이라고 그 당시 동아일보를 보면 유사일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하. 만주, 일본 내지 그리고 조선 전체에서 그 당시 한 100만 원 정도 네. 피해자만 5천 명 엄청난 정도를 오. 대상으로 해서 했던 예.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이제 채권 사기 사건인데 예. 주식이라는 게 처음 나타났었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의 문제 아니면 새로운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꼬드김의 문제 같은 것들이 어느 시대든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사회가 아하. 그걸 좀 긴밀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네, 사건 평행 이론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마디 두 분 전문가께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오늘은 이제 그 김선달은 길동길산이라고 길동하고 장길산처럼 당시 백성들에게 영적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길동길산. 네. 네, 심영환 작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약간 예. 반대로 감탄고토인데 달면 아하.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러니까 물론 봉인 김선달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왜 네. 그런가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를 좀 개선해 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갖고 와봤습니다. 감탄구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심용환 역사작가.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2의 김선달, 제3의 조이팔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WHO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율 1위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내일 이 시간엔 과학수사로 진실을 찾는 사건수사연구소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학수사의 혁명, DNA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